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꿈드림 검정고시 수학을 맡고 있는 심호영입니다.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2019년도 1회차 검정고시 기출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두 다항식 A는 X제곱 플러스 2고 B는 X-1에 대하여 A 플러스 2B가 뭐냐라고 물어봤대요. 자, 그러면 얘는 A랑 B의 2배를 더하여라 라는 뜻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 A는 X제곱 플러스 2라는 이런 놈일 것이고 X제곱 플러스 2가 A일 것이고 B는 X-1인데 B가 X-1인데 요 X-1에 B의 몇 배를? 2배를 서로 더해달라 라고 문제가 나온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자 X제곱 플러스 2 써주시고 자, 여기는 요 x-1 앞에 플러스 2가 이렇게 있으니까 얘가 이게 여기에도 분배가 되고 여기도 분배가 되어서 분배 법칙에 의해서 곱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플러스 2x가 될 것이고요. 플러스 2가 마이너스 1에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2 한 요런 정도로 정의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봤더니 x제곱은 계산될 수 있는 동류항이 없는 거죠. 자, 동류항이라고 하는 거는 문자와 차수가 같은 항을 동류항이라고 합니다. 자, 문자는 똑같지만 차수, 요 위에 2차, 얘는 1차. 그렇기 때문에 2차와 1차는 더해줄 수가 없고 요거는 그냥 그대로 써주셔야지. 자,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x는 그대로 써주시면 될 거고요. 자, 여기 있는 플러스 2랑 여기는 마이너스 2랑 두 개가 계산이 되면 없어지겠죠. 자,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x 요 놈이 이제 정답이 되어서 우리는 정답을 3번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2번 문제는 우리 항등식에 대한 문제네요. 자, 등식 x-1의 제곱 플러스 2의 x-1 플러스 a가 x제곱일 때, 자, 이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이놈이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상수 a의 값은 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자, 이 항등식에서는 x의 값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x의 값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항등식이라는 거는 항상 같은 식, 좌변과 우변이 항상 같은 식, 요거를 항등식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는 요 x에 어떠한 수가 들어가도 다 만족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요 x 대신에 1이라는 수나 2라는 수나 3이라는 수나 뭐 아니면 마이너스 1 혹은 0 뭐 이런 많은 수들을 집어 넣었을 때 다 성립하는 거라고요. 그러니 봐봐. 여기는 x-1의 제곱이랑 2x-1이랑 a랑 더해서 x제곱이 되었대. 그럼 여기는 x랑 여기는 x랑 여기는 x에 같은 수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라는 내용인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여기는 요 x에다가 1이라는 수를 한번 집어 넣어 볼게요, 내가. 자, x에 1이 들어갔대요. 여기 1이 들어가면 얘는 1 빼기 1이 되어서 0이 될 거니까 0을 제곱해서 0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1을 집어넣으면 0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x에 1이 들어갔으니까 여기 x에도 1이 들어가면 그리고 여기 x에도 1이 들어가면 괜찮은 거야. 괜찮은 거. 자, 얘는 없어질 것이고 0이 돼서 얘도 앞에 이 의미 없죠. 얘가 0일 거니까 2에다 0을 곱하면 0이 될 거니까 얘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 x에 1을 집어넣으시면 이쪽에는 남아있는 게 a가 남아있을 것이고요. 여기 x제곱이 되니까 이쪽은 1이 되겠죠. 그리고 같다라는 표시가 있기 때문에 등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a라는 놈이 1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조립제법을 이용하여 다항식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1차식 x-2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과정이다. 자, 나머지 아래값은 뭐냐라고 물어봤대요. 자, 요거 보면 이제 조립제법이라는 겁니다. 조립제법. 자, 조립제법 뭐냐 하면 요 놈을 갖다가 요 식을 갖다가 요 식으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를 쉽게 구하는 방법을 조립제법이라고 하는데, 자, 이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요 x세제곱 앞에 개수가 얼마예요? 요 x세제곱 앞에 얼마가 곱해져 있는 건가 봤더니 1이라는 수가 곱해져 있는 거야. 그치? 이 x세제곱 앞에 개수는 1인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1을 써주시고요. x제곱의 개수도 1이지. 이 x제곱의 개수도 플러스 1인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1을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에 마이너스 x 이렇게 나와 있으니 x의 개수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1이라는 수를 이렇게 써주시고,
자, 상수항은 플러스 1이니까 여기에는 1이라는 수를 이렇게 집어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1차식 x-2로 나누었대. 자, 요걸로 나누었대. 자, 그러니까 요럴 때에는 요 식을 갖다가 요 식을 0으로 1차식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들어주는 그 x 값을 요 앞에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려면 x가 2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이 x 2를 이렇게 집어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조립제법을 자, 맨 처음에 있는 1은 그냥 그대로 내려오시면 되어요. 그리고 요 앞에 있는 수랑 요 수랑 곱해서 이렇게 곱해서 여기에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하고 1하고 곱하니까 1은 2 해서 여기 2가 들어간 것이고, 자, 이렇게 어떻게 내려오냐 하면 자, 얘랑 얘랑 두 개를 더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더해서. 그리고 얘랑 얘랑 곱하고 더하고 이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2랑 3이랑 곱해서 여기 6이 올라갔겠죠. 여기 6이 올라온 이유가 여기는 2하고 3을 곱해서 올라왔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얘랑 얘랑 두 개를 더해서 밑에 뿅 하고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마이너스 1하고 6하고 더해주시면 얼마가 나오나요? 그렇죠. 5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5라는 수를 써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5는 여기는 2랑 곱해져서 다시 한번 올라가게 될 거고요. 그래서 2, 5, 10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는 1하고 10하고 여기 두 개가 더해져서 요 나머지 얘가 이제 11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우리가 여기서 좀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게 요 식을 갖다 이걸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거잖아. 그 맨 밑에 맨 뒤에 나와 있는 요 놈이 나머지거든. 나머지가 11이 나온 건데 그럼 도대체 몫은 뭔가 하고 좀 궁금할 수도 있겠지. 그치? 그 몫은 뭐냐 하면 x 이렇게 요렇게 들어가는 거야. 요게 1하고 3하고 5라는 놈이 이 나누어진 식에 대한 계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나눴을 때 몫은 어떻게 되냐면 얘가 상수항이고요. 얘가 1차항이에요. 1차항. 그리고 얘가 2차항입니다. 자, 그러면 2차항이니까 얘는 x제곱 이렇게 들어가시면 될 거고 얘는 3x 이렇게 들어가시면 될 거고 맨 마지막에 있는 요 놈은 상수항이니까 그냥 5 이렇게 써서 요거를 이렇게 더해 주시게 되면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얘가 요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x 마이너스 2로 나누었을 때 몫이 되는 겁니다. 자, 요런 내용이에요. 조립제법 하는 방법 반드시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냥 맨 처음에 내려주고 곱하고 올라가고 더해서 내려오고 곱하고 올라가고 더해서 내려오고 곱하고 올라가고 더해서 내려오고 요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시면 우리 조립제법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입니다. 자, 4번 문제는 1 플러스 2i 마이너스 3 마이너스 i는 마이너스 2 플러스 ai일 때 실수 a 값은 뭐냐라고 문제가 나왔네요. 자, 여기 있는 괄호 앞에 마이너스라는 놈이 있죠. 요 마이너스가 요 괄호 안에 둘 다 영향을 주어서 이렇게 마이너스가 곱해지는 이런 형태가 되면 요 왼쪽에 있는 좌변을 갖다가 정리를 했을 때 1 플러스 2i는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고 여기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 플러스 i 한 요런 정도가 될 것이에요. 자, 그리고 얘가 계산을 했더니 요 우변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 플러스 ai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계산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i는 i끼리 묶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 i는 i끼리 묶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 수는 수끼리 묶어서 우리가 계산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1하고 마이너스 3하고 두 개를 더해서 얼마가 된 거야? 자, 마이너스 2가 된 거야. 땡큐. 괜찮아요. 1하고 마이너스 3하고 더해서 마이너스 2가 된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2i랑 더해서 ai가 된 거예요. 이거 어떻게 쓰는 거냐면 여기는 앞에 계수끼리 더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요 i 앞에는 얼마가 곱해져 있는 거야? 사실 1이 곱해져 있는데 곱해져 있는 1은 생략이 가능하거든. 그러니 여기는 요 i랑 2i를 두 개를 뿅뿅 더해주시면 3i 이런 정도가 되어서 요 놈을 쫙 예쁘게 정리를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2 플러스 3i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요 a라는 놈은 결국 3이었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고 4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인 겁니다. 되셨나요? 좋아요.
자, 다음에 5번 문제네요. 자, 5번 문제. 자, x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래요. 그때 이차함수 y는 x 플러스 1의 제곱의 플러스 3의 최소값이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최소값, 최대값에 대한 얘기는 뭐에 대한 얘기냐면 y 값에 대한 얘기야. y 값. 최소값 혹은 최대값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얘는 y 값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인식을 하면 돼. y 값에 대한 얘기. 자,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자, 이쪽에 있는 요 놈이 x축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돼 있는 요 놈이 이제 y축인 거고, 여기 원점이라는 놈이 이렇게 0,0이라는 놈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0,0은 x 값이 0이고 y 값이 0이다 라는 그런 뜻인 거죠. 근데 봐봐, 요 그래프가, 요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대요. 아, 몰라, 관심 없어. x에 대한 범위가 관심이 있는 거야. x에 대한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만이래. 그러니 이 그래프에 나와 있듯이 이 그래프는 관심이 없는 것이고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있는 여기에서만 내가 관심을 갖겠다라는 얘기인 거거든.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그러면 이 값에 대한 y 값들이 가장 높을 때랑 가장 클 때 뭐 이런 내용을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거지. 최소값이라는 얘기는. 야, 그러면 봐봐. 여기는 이렇게 쭉 내려왔다가 쭉 올라가니까 여기에서 y값이 제일 작을 때가 언제야? y값이 제일 작을 때가? y값이 제일 작을 때가 언제야? 3일 때야, 3. y값이 제일 작을 때가 3이고 여기서는 y값이 4야, 여기서도 y값이 4야, 여기서는 5겠지, y값이. 여기서는 6일 거예요. 여기서는 7일 거예요. 근데 7을 넘어가지는 않아. 7을 넘어가지는 않고 여기서도 3보다 밑으로 내려오지는 않아. 그러니 최소값은 우리가 3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최대값은 7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래프를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요 놈의 최소값은 가장 작은 y값은 뭐야? 3이야, 3. x가 얼마일 때 3인 거야? x가 0일 때 3인 거예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 3인 거예요? x가 마이너스 2일 때 3인 거예요? x가 1일 때 3인 거예요? 언제 3인 거예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 3인 거예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값이 3이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최소값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 3이 나오는 겁니다. 최소값은 3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최대값은 얼마일까요? 이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에서 최대값은 7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죠. 됐습니다. 자, 5번 넘어가실게요. 자, 6번입니다. 자, 2차 부등식 x-1, x-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의 해는 하고 나왔네요. 여러분, 부등식, 2차 부등식이 나왔을 때, 요 문제 푸는 쉬운 방법을 하나 가르쳐 줄게. 자, 뭐 원리까지 설명은 너무 오래 걸리고 기출문제 푸는 거니까 간단하게 일단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갈게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2차식이 있어요. 그리고 2차식 앞에 x제곱 앞에 개수가 양수야, 양수. 어떻게 쓸까? ax제곱이라고 쓸게요. ax제곱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는 요 놈에서 a가 만약에 0보다 크다라면 자, 얘 같은 경우에는 x제곱 이렇게 나오겠지. 요거를 전개를 하시면 x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x제곱이니까 a가 1인 거야. 자, 요 a가 0보다 큰 이런 상황에서 부등식이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되거나 요렇게 되거나 부등식은 요 네 가지밖에 없는 거거든. 요 네 가지밖에. 근데 봐봐. 요렇게 돼 있을 때랑 요렇게 돼 있을 때 요거만 다르지 사실 여기 등호가 있는지 없는지는 나중에 판단을 하면 돼. 그리고 요 봐봐. 요거 있잖아. 요거 이렇게 요쪽이 더 크다. 이쪽이 더 크다. 요쪽이 더 크다.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가장자리라고 생각을 하세요. 가장자리. 그럼 편해. 가장자리. 봐봐. 요렇게 나와 있잖아. 그러면 사이범위라고 생각해. 사이에 대한 범위다라고 생각을 해. 사이 가장자리. 사이 가장자리. 사이 가장자리. 사이 가장자리. 사이 가장자리.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 그럼 문제가 되게 쉽게 풀리거든? 이게 뭐에 대한 사이고 뭐에 대한 가장자리인지 한번 따져보면 자 봐봐.
얘가 이렇게 2차식이 인수분해가 된 상태입니다. 자, 요거를 0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값이 1인 것이고요. 요거를 0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2예요. 얘를 0으로 만들어주는 놈과 얘를 0으로 만들어주는 그놈을 찾아야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얘랑 얘에 대한, 자, 얘는 뭐야? 얘는 기억이야, 시옷이야? 사이지, 사이. 사이인 거야, 사이인 거야, 사이. 사이. 그러니까 요 x가 요 사이에 있어서 이렇게 되시면 되는 거고, 여기 밑에 등호가 있으니까 여기에도 이렇게 써주시면 얘가 이제 사이에 대한 범위가 된다라는 그런 내용인 거야. 이해되지? 자, 만약에 얘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하고 0보다 커요. 이렇게 나왔대.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갖다가 어떻게 풀어줘야 되냐면 얘가 0으로 되는 값이 x가 1일 것이고 얘가 0이 되는 x값은 마이너스 2가 될 것이야. 그치? 그러면 봐봐. 수직선상에서 마이너스 2는 이쪽에 있을 것이고요. 1이라는 수는 이쪽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얘는 가장자리잖아. 가장자리. 기억. 가장자리잖아. 가장자리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가장자리 부분이라는 거야. 가장자리. 이렇게. 가장자리. 그럼 얘는 해를 어떻게 써주면 되겠어?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아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아요. 그리고 또는 x는 1보다 어때요? 커요.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얘가 요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된다라는 뜻인 거야. 자, 가장자리랑 사이범. 2차 분식이 나왔을 땐 가장자리랑 사이범이랑 요거 잘 해주시면 문제를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얘는 지금 답이 뭐겠어? 3번이 되겠지. 3번. 됐죠? 자, 다음에 7번 문제입니다. 7번 문제. 자,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a 마이너스 4,2랑 b 2,10 사이의 거리가 얼마냐라고 물어봤대요. 여러분 혹시 요거 아시나요?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직각삼각형에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라면 우리가 여기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이 됩니다. 피타고라스 정리예요. 피타고라스 정리.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줘야 되냐 하면 물론 이 거리에 대한 공식을 써줘도 되지만 간단하게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을 해도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거야. 자, A에서부터 이렇게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이렇게 선을 쫙 그어주시면 여기 직각삼각형이 될 거고요. A에서부터 B까지 거리라고 하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길이가 얼마야? 거리가 얼마야? 이걸 물어본 거야. 자,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겠니? 거리가 얼마겠니? 마이너스 4부터 0까지 4칸일 거고 0에서부터 2까지 2칸일 거니까 마이너스 4에서부터 2까지는 총 6칸이 되는 거야. 6칸. 그치? 자,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거리가 얼마가 될까? 자, 여기는 10이야. 이만큼이 10이야. 그 요만큼이 2야. 그치? 여기 2라고 나와 있잖아.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2인 거잖아. 여기는 2가 아니라 여기는 2인 거야. 자,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우리가 8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내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한번 x라고 더 볼 거예요. 자, 피타고라스 정리 그대로 이용하겠습니다. x제곱은 6의 제곱 플러스 8의 제곱 이렇게 되시겠죠. 물론 6대 8대 10 뭐 이런 거 알고 계신 분들은 뭐 쉽게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이지만 초보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요거를 x제곱은 66에 36, 88, 64, 36이랑 64랑 더하면 100 이렇게 되겠지. 그지? 36이랑 64 더하는 거 못하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거고요. 자, x제곱이 100이니까 결국 x는 뭐예요? 두 수를 곱해서 100이 되는 수는 당연히 10이겠죠. 자, 그래서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10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 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자, 8번입니다. 자, 직선 y는 2x 플러스 1에 평행하고 점 0,3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얘들아, 잠깐만. 우리 여기 직선 y는 ax 플러스 b라는 직선이 있을 때 여기 있는 요 a라는 놈 이름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a라는 놈 이름? 뭐 x랑 y는 변수니까 변할 수 있는 수니까 x랑 y는
어떤 수가 마구잡이로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요 A랑 B는 이름이 있어. A랑 B는 이름이 있는데, 요 A라는 놈의 이름은 뭐냐면, 기울기예요. 기울기.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이렇게 직선이 되는데, 얘가 얼마만큼 기울어져 있는지, 그거를 판단하는 게 A야. 자, A는 이름이 뭐라고요? 기울기라고요. 기울기. 다음에 B는 이름이 뭐냐면 얘는 Y절편이라는 게 이름이야. Y절편. Y절편. 기울기 Y절편 두 개만 알고 있다면 이 그래프가 어떻게 기울어져서 올라가는지, Y축과 어디서 만나는지, Y축을 끊어내는 조각이라는 뜻이야. Y축을 끊어내는 조각. Y축. 야, 직선이면 이렇게 되는 직선이면 Y축이랑 한 점에서 만날 거 아니야. 그치? 그 Y절편은 Y축을 끊어내는 점의 Y좌표를 의미하는 거라고. 자, 그래서 요 Y는 2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에 평행하고 점 0,3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래요. 직선의 방정식. 우리 이 직선의 방정식 나오면 일단 우리는 Y는 ax 플러스 b라고 써놓고 적당히 조각을 잘 맞춰주면 돼. 조각. 무슨 조각이냐면 이 기울기랑 y절편만 찾아내면 된다는 얘기인 거야. 자, y는 2x 플러스 1에 평행하대요. 평행하다면 이 기울어진 정도가 똑같겠지. 평행하다면 서로 만나지 않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울어진 정도가 똑같다는 얘기야. 평행하다는 이 말을 가지고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게 기울기가 같다라는 거를 뜻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y는 ax 플러스 b에서 기울기가 똑같다라고 했으니까 이 a가 얼마다? a가 2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점 0,3을 지나간대요. 자, 함수 파트, 직선의 방정식 파트에서 지나간다 라는 말이 나오면 대입해라 라는 말이랑 같은 말이야. 자, 그래서 x랑 y에다가 0하고 3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자, y에다 3을 집어넣었어요. x에다 0을 집어넣었어요. 야, y가 3인 거야? 야, 얘가 x고 얘가 y인 거잖아. 그러니까 y에다 3을 집어넣고 x에다 0을 집어넣어야지 0이랑 3의 이 자리가 바뀌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랑 0이랑 곱했어요. 0이겠죠. y는 b만 남겠죠. 결국 b의 정체는 얼마였다? 3이었다. 라는 내용인 거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b 대신에 얼마를 써주시면 3이라는 수를 써주시면 요 식이 우리가 요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라는 내용인 거야.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겠어요? 2번이겠죠? 잘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9번입니다. 중심의 좌표가 2,1이고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자, 여러분, 일단 우리가 요 원의 방정식이라고 하면 기본적인 형태를 좀 알고 계셔야 돼. 이 기본적인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r제곱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요 r이라는 놈이 뭐냐면 반지름인 거야. 반지름. 그리고 여기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 중심이 원점이다라는 뜻인 거예요. 자, 그러니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 요런 원의 그래프를 한번 내가 그려볼게. 자,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x축이 있을 것이고요. 여기에 y축이 있을 것이고요. 여기가 중심이 되어서 반지름이 1인. 반지름이 여기 마이너스 1이겠지? 여기 1, 여기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그려지는 요런 원을 갖다가 식을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1은 1의 제곱이니까 반지름이 1이겠지. 만약에 여기가 4가 돼 있다면 만약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 이렇게 돼 있다면 얘 같은 경우는 4가 2의 제곱이니까 얘가 반지름이 2가 되는 이런 원이 되는 거라고. 이렇게 2가 되는 반지름이 2가 되는 이런 원이 되는 거라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얘를 갖다가 조금 이동을 해볼 건데 요게 오른쪽으로 한 칸 갔어요. 오른쪽으로.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했어.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했어. 그러면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을 하면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x 대신에 x-1이 들어가. x 대신에 x-1. 요 x 대신에 x-1이 들어가면 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x-1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은 1.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x 대신에 x-1이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어요. y 대신에 y-1이 들어가겠지. 그치? 자, 그럼 요 문제 볼게. 요 문제에서 보면, 자, 이게 원래 어떤 그래프였냐 하면, 얘가 이동하기 전에 원래 어떤 그래프였냐면, 이 원점이 중심이면서 이렇게 생겨먹은, 한 이런 식으로 생겨먹었던 요런 그래프였던 것이었었던 거야. 오케이? 야, 그러면 요 그래프가 지금 요 얘가 지금 평행이동, 이렇게 평행이동을 한 건데, 평행이동을 한다면 얘는 반지름은 변하지 않아요. 반지름은 변하지 않고 중심의 x 좌표, y 좌표만 변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요 중심이 0,0이었는데 x축 방향으로 2칸 가고 y축 방향으로 1칸 올라갔으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라는 요 그래프에서 x축 방향으로 2칸 갔으니까 x 대신에 x-2가 들어가시면 될 거고 x 대신에 y 대신에 y-1이 들어가면 되는 거지. y 대신에 y-1이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는 거라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거 반지름 얼마일까? 자, 봐봐. 얘 x축에 접하고 있잖아. x축에 접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x축에 접하는 이런 상태가 여기가 반지름이 되겠지.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랑 같을 거니까 나는 요거를 1이라고 써줄 수 있다라는 거야. 이해됨? 자, 그러면 여기 맨 뒤에 뭐 써주시면 돼요? 반지름의 제곱 써주면 될 건데 반지름이 1이니까 1 제곱해봐야 1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요 식이 요 그래프에 대한 식인 거라고. 요렇게 따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x 대신에 x-2가 들어가고 y 대신에 y-1이 들어가고 반지름은 1인 반지름의 제곱이 1인 요런 상황이니까 정답은 우리가 3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10번 문제네요. 자, 좌표 평면 위의 점 3,2를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는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 자, 여러분들 그 데칼코마니 아시죠? 데칼코마니.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유치원 다닐 때 이게 도화지가 있으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쪽에 물감을 겁나 짜. 물감 같은 걸 막 겁나 짜. 우와, 겁나 짜. 우와, 겁나 짜. 그러고 나서 요거를 기준으로 착 접었다 펴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도 똑같은 문양이 이렇게 반대로 대칭된 상태로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게 대칭인 거잖아, 이게. 그럼 여기 봐봐.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했다는 얘기는 Y축을 기준으로 요 놈을 여기다가 물감을 이렇게 쫙 찍어 놓고 요 Y축을 기준으로 얘를 이렇게 접었다가 폈다는 얘기거든? 이해됨? 야, 그러니 3,2가 이렇게 이쪽에 가서 이쪽에 찍힐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X 좌표가 뭐겠어? X 좌표가 마이너스 3이겠지. 얘가 그대로 가서 이렇게 접힐 거니까 Y 좌표는 뭐겠어요? 얘가 이 상태에서 이렇게 접히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막 이렇게 되나? 이렇게 안 돼. Y축에 대해서만 착 접었다 펴는 거야. 그러니까 요 점이 Y축에 대해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가 되는 것이고 요 좌표는 X가 마이너스 3이고 Y가 2인 이런 상황이 되는 거니까 우리는 정답을 2번으로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다음에 11번 문제입니다. 자, 연립부등식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4보다 작거나 같아요. x는 1보다 크거나 같아요. 자, 이 영역을 좌표 평면 위에 알맞게 색칠한 것은 자, 부등식의 영역에 대한 내용인데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돼.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라는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라는 그래프는 4는 뭐의 제곱? 2의 제곱. 요거 방금 봤던 건데 이거 뭐였지? 원의 방정식이었지. 그러니 여기는 요 x라는 좌표, x라는 축, y라는 축, 원점이라는 이런 상황에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렇게 나왔으니까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2인 그런 상태의 원이 이렇게 생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봐봐. 얘가 지금 요 원이 4보다 작은 쪽인 거잖아. 작은 쪽. 그러니까 봐봐. 요쪽이 큰 쪽일 거고 요 안쪽이 작은 거겠지 뭐. 그치?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요 안쪽을 의미하는 거라고. 안쪽을 의미하는 거라고. 이렇게. 안쪽을 색칠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야. 자, 다음에 x가 1보다 크대요. x가 1보다 크거나 같대요. 자, x가 1?
그럼 x가 1일 때는 x가 1이면 여긴데 여기 x 여기는 2일 거고 x가 1인 경우 여기도 x는 1인데 봐봐 여긴 1,1일 거잖아. 여긴 1,2일 거잖아. 여긴 1,3일 거고 여긴 1,4일 거고 여긴 1,5일 거고 1,-1일 거고 1,-1일 거고 그럼 여기는 요 모든 점들이 다 x는 1이겠네. x는 1이겠네. 모든 점들이 x는 1이겠네. 근데 x가 1보다 어떻대? 크거나 같대요. 요쪽을 의미하는 거겠죠. 1보다 큰 쪽, 이쪽. 그러니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 부분이 동시에 색칠되는 부분은 여기는 요런 활 모양의 요 부분인 거잖아. 그치? 맞지? 자, 그래서 정답이 이제 1번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야. 자, 만약에 얘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면 원 바깥쪽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원 바깥쪽을 이렇게 원 바깥쪽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아셔야 돼요. 자, 12번 두 집합 A는 1, 2, 3, 6이고 A 야 봐봐 이게 뭐냐면 집합이라는 게 뭐냐면 마을이야 마을 A라는 마을에 1이라는 놈도 살고 2라는 놈도 살고 3이라는 놈도 살고 6이라는 놈도 산대요. 그 B라는 마을엔 누가 사냐면 2라는 놈도 살고 5라는 놈도 살고 7이라는 놈도 산다라는 거야. 그러면 A라는 집합이랑 B라는 마을, 그러니까 A라는 마을이랑 B라는 마을에 2라는 놈이 공통으로 살고 있잖아. 그치? 그 A랑 B라는 마을엔 전부 다 누가 살고 있겠니? A랑 B랑 A라는 마을과 B라는 마을에 합하면 이게 합집합이라는 거거든? 합집합? 이렇게 합하면 누가 살고 있는 거야? A라는 집합에는 1이라는 놈도 살고 2라는 놈도 살고 3이라는 놈도 살고 6이라는 놈도 살아요. B라는 집합은 2라는 놈이랑 5라는 놈이랑 7이라는 놈이 사는데 2라는 놈은 여기도 살고 있으니까 A라는 집에도 살고 있으니까 A라는 마을에도 2라는 놈이 살고 있으니까 2라는 놈은 굳이 두 번 중복해서 표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자, 여기는 5라는 놈도 살고 있대요. 7이라는 놈도 살고 있대요. 이렇게 A랑 B에 대한 합집합을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거든. 그러면 이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의 합집합에는 원소들이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고 이렇게 6명이 살고 있는 거고 여기는 이 A라는 집합 합집합 B A 합집합 B에 앞에 N이라고 이렇게 써 있잖아. N 이게 넘버의 약자야. 넘버. 몇 명 살고 있냐라는 뜻인 거야. 몇 명 살고 있어요. 원소가 몇 개예요? 셀 수 있잖아. 6개 살고 있잖아. 6개. 그치? 그러니까 얘는 6명인 거야. 6개인 거야. 그 정답은 4번이겠지 뭐. 요렇게. 요 집합이라는 거는 마을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사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이렇게 원소. 이게 A라는 집합의 원소라고 부르는 거거든. 원소가 4개예요. 4명이 살고 있어요. 원소가 4개예요. B라는 집합에는 원소가 몇 개예요? 3개예요. A라는 집합이랑 B라는 집합의 원소가 총 4개, 3개니까 2개를 더해서 합집합이니까 더해서 7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누가 2번 살고 있어? 누가 중복돼 있어? 2가 중복돼 있잖아. 그러니까 2는 한 번만 세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A 합집합 B를 표시를 했을 때 1, 2, 3, 5, 6, 7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A 합집합 B에 대한 원소의 개수는 6 이렇게 따져주면 된다는 내용인 거야. 됐지? 자, 다음 문제 13번입니다. 자, 명제 A가 짝수면 A는 4의 배수다. 의 역이 뭐냐? 명제래요. 명제가 뭐야? 명제. 참과 거짓을 명확하게 파별할 수 있는 식을 갖다가 우리가 명제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명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뭐 P이면 Q이다. 이런 정도로 나오거든. 이게 명제거든. 뭐 사람이면 동물이다. 뭐 이런 게 명제인 거야. A가 짝수면 A는 4의 배수다. 그것도 명제야, 명제. 그러니까 명제의 역이 뭐냐 하면 역은 뭐냐면 자, 봐봐. P이면 Q이다 해서 요거는 가정이라고 부르고 요거를 결론이라고 불러요. 가정과 결론이라고 부르는 거야. 가정과 결론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래서 P는 가정이고 Q는 결론이에요. 그 가정하고 결론을 바꿔놓은 게 역인 거야. 바꿔놓은 거. 요 가정과 결론을 바꾸면 어떻게 되겠니? Q이면
t이다. 이게 가정과 결론을 바꾼 상태겠지. 그치? 이게 가정과 결론을 바꾼 거야. 그러니까 얘는 a가 4의 배수이면 a는 짝수다. 이게 이 명제에 대한 역인 거라고. 그럼 어디 있겠어? a가 4의 배수면 a는 짝수다. 1번이겠네. 1번. 1번. 이렇게. 그죠? 이렇게 문제 해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13번 되셨고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유리함수 y는 x-2분의 1 플러스 3의 그래프로 알맞은 것은, 자, 여러분, 우리 y는 x분의 1이라는 그래프 혹시 그릴 줄 아시나요? 요거 중학교 1학년 1학기 반비례 배우면서 배우는 거거든? 반비례 함수 그래프. 자, 요거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 하면요. 자, 요 정도 그릴 수 있으셔야 돼요. 자, x축, y축, x분의 1이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이런 식으로. 자, 근데 봐봐. 얘가 지금 요 그래프를 봤더니 x 대신에 x-2가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이게 뜻하는 게 뭐냐면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마이너스 2가 들어갔다. x-2가 들어갔다고 해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한 게 아니라 요게 x-2가 들어갔으면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했다라는 뜻인 거야. 자, 그리고 봐봐. 얘가 원래는 뭐였냐 하면 원래는 y-3은 x-2분의 1 이렇게 되어 있는 놈인데 여기는 마이너스 3이 이쪽으로 이항이 되어서 플러스 3이 되었다라고 보면 편해. 그 얘는 y 대신에 y-3이 들어간 거잖아. y 대신에 y-3이 들어간 거잖아. y 대신에 y-3이 들어간 거고 x 대신에 x-2가 들어간 거야. 그러니 이런 상황이라면 요 그래프가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했다라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이 그래프의 모양이 그대로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이 되어서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렇게. 자, 그래서 얘는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는 1번 이렇게 나오시게 되는 겁니다. 자, 함수 그래프 그리는 정도는 다들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자, 다음에 함수 fx에서 y로 가는 함수 y에서 z로 가는 함수 g가 그림과 같을 때 f서클 g서클 f5의 값은 얼마냐 라고 문제가 나왔네. 자, 여러분 요거 우리 합성함수라는 거예요. 합성함수 g서클 f5 이렇게 나와 있다면 우리가 얘를 보고 조금 이렇게 보면 편해. G 가로 열고 F 가로 열고 O 이렇게 봐주면 되게 편해져. 마음의 평안을 찾습니다. 자, F5가 뭐냐라고 한번 봐봐. 자, 일단 요 놈이 뭔지를 한번 봐봐. 요 놈이 뭐냐 하면 F5가 뭐냐면 F라는 함수에서 5에 대응되는 값 F라는 함수에서 5에 대응되는 값이 F5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 6인 거야, 6. 얘가 그냥 통짜로 6인 거야, 6. 이렇게 보면 편해요. 그러면 얘는 좀 더 간단하게, 좀 더 예쁘게 써주시게 되면 얘 뭐가 되냐면 G 가로 열고 6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거든? 그러면 G라는 함수에서 6에 대응되는 값이 뭐야? 를 물어본 거예요. G라는 함수에서 Y에서 Z로 가는 G라는 함수에서 Y에서 Z로 가는 G라는 함수에서 6에 대응되는 값이 뭐야? 라고 물어본 거라고. 정답은 4번이겠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다음 문제예요. 16번. 자, 다음 수열이 등차 수열일 때. 자, 등차 수열, 수열, 수의 나열. 어떤 규칙을 가진 수들을 하나하나 나열해 놓은 거를 수열이라고 합니다. 근데 등차 수열이라고 하면 뭐냐면 차이가 같은 수열을 의미하는 거야. 차이가 같은 수열. 앞에 있는 놈과 뒤에 있는 놈의 차이가 똑같은 그런 상황. 그러니까 봐봐. 차이가 얼마야? 2지. 차이가 얼마야? 2지.
같은 차이를 가진 수열이라며. 그러면 여기 차이도 얼마겠어? 2가 되겠지. 요 A라는 값은 얼마겠어요? 7이겠죠. 7에서 9까지 차이가 2일 거고요. 9에서 얼마까지 차이가 2야? 11이겠지. 얘는 11이겠지. 그 여기도 차이가 2인 거잖아. 그제?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요 공통된 차이를, 공통된 이라는 공통된 차이를 공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차. 마시는 공차가 아니라 자, 공차. 공차. 공통된 차이를 의미하는 거야. 공통된 차이.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A랑 B를 더한 게 뭐냐라고 물어봤지. 7하고 11하고 더하시면 정답 18 이렇게 얻어줄 수 있겠죠.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두 수열 AN과 BN에 대해서 시그마, 이게 시그마라고 읽어요. 시그마. 합의 기호야. 합의 기호. K는 1부터 5까지 AK. 얘가 얼마야? 얘가 1에.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K가 1부터 5까지래. 1부터 5까지. 자연수가 들어가요. 자연수. K는 1부터 5까지. AK니까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A5 이렇게 5개를 더한 거. A1부터 A5까지 다 더한 요 놈을 갖다가 우리가 요렇게 표시를 해. 요거를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AK 요렇게 표시를 하고 요 값이 2인 거야. 요 값이. 그제? 자, 봐봐. 다음에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AK 플러스 BK가 10이래요. 그럼 얘는 뭐겠어? A1. K에 1이 들어갔을 때 A1 더하기 B1이지. A1 더하기 B1 에다가 A2 더하기 B2 에다가 A3 더하기 B3 에다가 A4 더하기 B4 에다가 A5 더하기 B5 요거를 다 더한 거를 우리가 이렇게 쓰는 거라고. 그 얘가 얼마인 거야? 얘가 10인 거야. 10인 거야. 그러면 봐봐. 그러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A5 요거 빨간색 다 더한 게 얼마였대? 2였대. 빨간색 다 더한 게 2였대. 그러면 봐봐. B1 더하기 B2 더하기 B3 더하기 B4 더하기 B5 파란색 다 더한 건 얼마가 될까? 파란색까지 다 더해서 10이 돼야 되거든. 근데 빨간색 다 더한 게 2야. 파란색 다 더한 건 얼마겠어? 8이겠지 뭐 8. 그지?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얘거든? 얘 좀 풀어 써볼게. B 1부터 B5까지 더한 거. B1부터 B1 더하기 B2 더하기 B3 더하기 B4 더하기 B5 이렇게 더한 게 뭐냐라고 물어본 건데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쓰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쓴 거라고. 이렇게. 그래서 요 값은 결국 파란색을 다 더한 값이니까 우리가 8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다음과 같이 정의된 수열 AN에 대해서 A4의 값이 얼마냐라고 물어봤대요. 자, 이거 봐봐. A1이 1이었대. 그럼 A1이 1이었대요. A1 플러스 1은 n에 1 들어가시면 3 곱하기 A1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가 A2잖아. A2는 3 곱하기 A1이 1이었으니까 3 곱하기 1 3에다가 1을 더하는 거니까 얘는 얼마? 4 이렇게 되겠죠. 그럼 A3는 A2에다가 1을 더한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3 A2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럼 A3는 3A2니까 A2가 4였지. 그러니까 3, 4, 12겠지. 12에 1이 더해지겠지. 13이겠지 뭐. 됐지? A4는 3 더하기 1 이렇게 4는 3 더하기 1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3 곱하기 A3 더하기 1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A4는 뭐겠어요? A4는 3 곱하기 A3가 얼마였어? A3가 13이었잖아. 13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는 얼마겠어? 39 더하기 1이니까 40. 이런 식으로 해서 A4까지 차례차례 하나하나 다 구해주시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인 거야. 자, 그래서 문제는 이 문제의 정답은 이제 4번 이렇게 나오시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하나하나 차근차근 꼼꼼하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좋아요. 자, 19번 2의 마이너스 세제곱 곱하기 2의 4제곱을 간단히 한 것은 자, 지수법칙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 얘는 어떻게 돼? a의 m 플러스 n제곱 이렇게 되는 거 다들 아시죠?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4제곱 얘는 2가 몇 개 곱해진겨? 2가 7개 곱해진겨. 그지? 2가 7개 곱해진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m하고 n을 두 개를 더해주시면 되는데 얘가 음수가 나와도 상관이 없어. 같이 적용이 돼. 흔히 뭐 사실 2의 마이너스 세제곱이라는 거는 2의 세제곱분의 1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거 뭐 자세한 내용은 뭐 오프라인 수업에서 하는 걸로 하고 일단 얘는 요 2의 마이너스 세제곱이랑 2의 4제곱이랑 마이너스 3 플러스 4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니까 얘는 2의 1제곱이 되어서 우리가 그냥 2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인 거야.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되셨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봅시다. 자, 로그예요, 로그. 자, 봐봐. a의 x제곱은 n 요렇게 어떤 등식이 성립할 때 내가 요 x가 궁금한 거야. x가 궁금한 거야. 자, 그래서 요렇게 된 요 놈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로그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x는 로그 요 a를 갖다가 밑에 쓰고 n 진수라고 불러요. 이렇게 써주시면 이렇게 로그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 봐봐 2의 4제곱이 16이었대. 그러면 로그 2의 16은 로그 2의 a의 n 로그 2의 16 이렇게 들어가면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4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로그에 대한 정의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는 거고 정답은 2번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2019년도 1학기 1회차 검정고시 문제들을 좀 풀어봤고 2회차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하는 걸로 합시다. 자, 고생하셨습니다.